안녕하십니까. 센치한 개발자 케이플로입니다. 강의를 너무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떨리네요. 늘 여러분과 처음과 같이 처음 만나는 느낌으로 강의를 하려니까 어색합니다. 아직은 제가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 옆에 이 커피 한 잔을 좀 갖다 놓고 커피를 좀 때리면서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이제 기본 타입이나 뭐 참조 타입 공부를 했고 변수, 상수, 리터럴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 붕괴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교환을 만들면서 초급이 실어를 좀 많이 글을 많이 좀 넣었는데 사실 초급이 싫긴 하지만 이게 초급을 뭐 띄워넣고 싶다고 만들어 띄워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번 강의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앞으로의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이렇구나. 뭐, 자바는 이런가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바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난 컴퓨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무슨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난 그냥 강의 끌란다. 이런 분들이 좀 속출할 것 같아서. 물론, 강의 들으시는 분들 대비 뭐 빠져나가봤자, 제가 봤을 땐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아름아름 들으시는 분들에 의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괜찮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올려달라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 오늘도 한 1, 2분, 지금 한 2분 돼 가는데 1, 2분가량 여러분에게 워밍업 시간을 좀 드렸고 이제 강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형변환, 기본 타입끼리의 형변환입니다. 잠깐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기본 타입은 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플롯 더블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터럴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직접 값을 대입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뭐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기본 타입이라고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본 타입끼리는 과연 형 변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형 변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배운 게 자료형이었죠. 데이터 타입. 그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인데 그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라는 걸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은 그 메모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양의 자료를 넣어야 되고 그게 기본 타입의 요건이었죠.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소수점이 너무 긴 거는 굳이 소수점으로 표현 안 해도 되는데 라고 그냥 정수로 표현해도 되는데 라는 값이 있으면 그 정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개발자가요. 그래서 그때 자료 값을 뭐 바꾼다든가 다시 원복을 시킨다. 이 원복이란 말은 사실 좀 약간 군대 용어긴 한데 다시 복원을 시킨다든가 하는 일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형 변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영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냥 데이터 타입 뭐 챌린지가 아니지 체인지 익스체인지 교환이라고 좀 하기 그렇고 변환을 컨버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기본 타입끼리 바꾸는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클래스끼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끼리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으려나? 그나마 기본 타입보다는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를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동적으로 변환을 해주는 게 있고요. 강제로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컴파일을 하면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건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강제로 변환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그냥 암묵적, 묵시적으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초코로 된 파이 그것처럼 그냥 암시적,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는 프로모션.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명시를 내서 코딩으로 쳐서 이건 이렇게 바꿔. 나를 믿고 바꿔봐. 라고 해주는 게 캐스팅, 강제 변환입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자동 변환은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고 강제 변환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주 단편적인 예인데요. 잠깐 그림 먼저 볼까요? 이렇게 왼쪽에 어떠한 자료가 하나 있고 데이터 타입이요. 그리고 는 이렇게 이퀄이 있고 오른쪽에 자료가 하나 있네요. 이런 표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왼쪽으로 들어간다, 대입한다. 그냥 이 표시인데 이렇게 큰 놈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바꿔라고 하면 요 지금 오른쪽에 있던 요 값이 전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크기가 이렇게 큰 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값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작은 놈에다가 큰 놈을 대입하라고 하면은
이 뒷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지금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오른쪽에 값이 없잖아요. 값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값이 날아가요. 그래서 복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강제로 나를 믿고 해도 된다. 값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겨우 요 앞에 놈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제가 뭐 겨우 생존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렇게 그림 두 개로만 봤을 때는 얘가 간단해 보이는데 문제는 항상 이게 됩니다. 강제 변환. 자동 변환보다도 강제 변환을 했을 때 이렇게 작은 놈에다가 큰 녀석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같은 크기를 가졌을 때도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바이트 개념인데 우리가 자료형 공부를 할 때 바이트 단위가 2바이트다, 4바이트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바이트 단위도 마찬가지고 비트로도 뭐 설명을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비트 단위에 얼만큼의 칸이 부여가 되는데 그 칸 안에 똑같은 칸을 갖고 있는 자료를 넣더라도 값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혼동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메모리 크기고 단순히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정수로 바꿨을 뿐인데 아니면 반대로 실수 자료형에다 정수 자료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이상해진다. 뭐 이런 게 이제 혼동이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에서도 보통 이렇게 강제 변환을 할 일이 뭐 있긴 있지만은 값이 날아가는 거를 막 집요하게 확인을 해서 물론 이거는 금융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제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값이 날아가도 상관없을 정도의 형변환만 하는데 이거 개념을 알고 계셔야 값을 왜 값을 나 형변을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값이 이상해지지? 이런 상황이 이제 멘탈 붕괴가 오지 않으실 거다 이 생각입니다. 한번 이제 볼까요? 그러면 천천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바의 형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그래서 기본 타입끼리인데 어,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기본 타입끼리예요. 그리고 참조 타입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클래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본 타입끼리를 배울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면 여유롭게 들어가니까 프로모션, 뭐 큰 것을 작은 것에 넣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발생하니까 캐스팅이다.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을 아까 그림으로도 봤었죠? 작은 변수를 큰 변수에다가 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데 그 코딩 얘는 이런 겁니다. 이건 너무 쉽네요. 뭐 인트형 자료 스몰에다가 값을 10을 대입한 다음에 롱형 빅이죠? 빅이라는 그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자동 변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급이시로 잠깐 볼까요? 샥. 어. 여기 보시면 정수를 실수형 자료에 넣으면 기존 정수형의 값은 소수점이 붙는다. 자료형 변환이 아니죠. 형 변환을 할 때 인트형 자료, 지금 여기 보시면 100 같은 경우가 뒤에 소수점이 없잖아요. 근데 이 플롯이라는 거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i를 다시 f에다가 집어넣죠. 이러면 100에서 뒤에 수점 점 0이 붙어요. 이 왜 점 0이 붙느냐? 이거는 인트하고 플롯이 자료 효용을 표현하는 컴퓨터 그 메모리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자료형 시간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좀 이따 볼게요.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맨 앞자리 1바이트 1바이트죠. 그래서 1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에 1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1바이트. 1바이트에는 첫 번째 자리에 부호,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표시되고 그 중간에 지수라고 해서 소수점이 몇 번째 자리까지 있니? 이걸 표현하고 맨 뒤에 이제 원하는 양이 좀 있는데 플롯하고 더블이 달라요. 플롯 같은 경우에는 23자리 정도가 값을 실제 표현하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52, 52자리가 실제 값을 표현해요. 그래서 총 3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3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호, 음수냐, 양수냐, 그리고 소수점이 몇 번째에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값이 뭔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인트형 이런 자료형들은 정수는 그냥 통짜로 그냥 그 실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있는 실수하고 정수하고 표현 방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형 자료를 이렇게 넣으면 100.0이 된다. 이거는 잠깐 볼까요? 2번은 그냥 간단해요. 차라는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니코드 65,535, 65535 그 0부터 시작하죠. 그 자리에 정수, 음수는 못 들어가죠. 양수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넣으면 양수형 자료.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니코드로 치면 제가 찾아봤을 때 44,000,
32, 44032 이 숫자일 거예요. 양수로. 그래서 요게 값이 들어간다. 인트로 바꾸면 뭐 요런 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멘트를 한번 볼까요? 간만에 등장을 했는데 컴퓨터 이름을 제가 이름을 하나 줬어요. 제가 강의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자바를 잡아봐? 좀 약간 말장난 같이 하나 만들어 볼까 하다가 자바바군이라고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센치한 개발자고요. 이 둘의 대화를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 형반이 있고 이제 강제로 할 때 과연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가? 아, 벌써 이제 목이 마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긴장이 됩니다. 10분이 넘어가니까 한 잔 이렇게 때리면서 강의를 할게요. 지금 커피숍이 아니고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공상 떨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 편히 집에서 공상 떠시면서 여러분은 궁상 떤다는 표현을 제가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할까요? 궁상스러운 모습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바바군이에요. 이 앞에 이름 생략하고 제가 그냥 대화를 할게요. 아니, 큰 거를 지금 작은 거에 넣으라고? 진심이냐? 넣을 거냐? 그래, 넣어 이 자식아. 끙. 그래,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에러 안 나게 명시적으로 하나만 좀 말이나 좀 해줘봐. 이 자식이 감히 나한테 수동으로 뭐 명시적으로 딱 캐스팅을 하라고 하는 지금 네 말이 그것이냐? 그렇다.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니까. 뚜아이씨 콘센트 뽑아발라이. 그래. 괄호를 통해서 내가 캐스팅을 하나 명시해 줄게.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아, 뭔디? 아, 물론 저는 저 사투리가 좀 어색한데 좀 양해해 주세요. 큰 것을 작은 거에서 구겨 넣으려고 하니까 다 들어가지가 않는다. 아니, 값의 뒷부분이 잘려도 상관없겠느냐? 이런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못 들어가서 버려지는 거 감수할게. 콜? 그래 네 말대로 대입했다. 수고했. 아! 그렇게 값이 달라져서는 속이 후련했냐? 그거 있죠? 그 패러디 한번 해봤어요. 그 해봐 무슨 영화 있죠? 영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혼자 이거 1인 2역 하려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네. 어, 그 지금 영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아니 속이 후련했냐? 값을 이제 대입하는 과정을 지금 대화를 봤는데 명시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라고 했죠. 캐스팅하라고 했어요. 근데 값이 달라진다고 좀 충격을 먹었죠, 개발자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번 강의를 봅시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쭉 보시면 캐스팅을 한다는 거는 곧 구겨져서 넣는 거고 그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녀석이 발생한다. 그리고 버려져도 무관하다라고 인지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버려진다는 개념이 약간 모호해요. 왜냐면 아예 값이 정말 날아가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거의 근사치 값으로 거의 우리 반올림이라고 하죠. 뭐 그래서 너 키가 몇이냐 했을 때 나는 175점 뭐 몇이야 아니면 뭐 169.8이야. 그러면 난 반올림에서 사실은 키가 170이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0.5 이상은 뭐 반올림한다. 이런 개념처럼 소수점 자리를 쭉 늘려가지고 그거를 근사치로 표현을 해서 사실 거의 이거나 이거나 그냥 독인 객인이야 라고 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실수가 있어요. 이 실수라는 건 미스테이크가 아니고요. 정수 실수. 그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근사치로 나타났다는 건 사실 값이 좀 날아갔다고 말하기엔 좀 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버려져도 무관하다고 인지하는 게 그렇게 근사치든 아니면 값이 날아가도 상관없든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경우를 포함해서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캐스팅을 하는 동작입니다. 알겠죠? 한번 볼게요. 여기 초급이 싫어가 정말 긴데 사실 이건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뭐 초급이 좋아라고 하셔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한번 제가 한번 쓱 볼게요. 이걸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대체 뭔 소리야 이거 이럴 텐데 제가 온갖 인터넷 자료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취합을 했는데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제 얘기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값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근사치로 나타나지거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냥 감안하고 캐스팅을 한다. 그래서 원본값과 거의 유사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저희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여기 쓸 수가 있나 모르겠네. 제가 잠깐 창을 킬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잠깐 밑으로 보내고 어, 1하고 이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1.0
00000 쭉 내려가서 이거하고 이 값은 우리가 봤을 땐 눈으로 보면 다르죠. 근데 컴퓨터상으로 그냥 숫자를 표현했을 때 사실 이거하고 이거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이 소점이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갔죠. 0.00000 아우 읽기도 힘드네. 쭉 내려가서 사실 이 값들은 무의미한 값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유사하다. 그런데 만약에 돈과 관련된 분들이 금융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소수점을 다 쓴다.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는 엄연하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이거하고 이거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아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쭉까지 끝까지 가봤을 때는 사실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됐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기억만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래요. 한번 볼게요. 강제 캐스팅을 하는데 여기 플롯에 지금 값이 쭉 있는데 뭐 숫자를 몇인지는 다 읽지는 않을게요. 어쩌고 저쩌고 점 1123 해서 플롯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인트라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형 변환을 했죠. 강제로. 왜? 인트 자료형에다 넣으려면 이 자료를 당연히 인트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띵 넣으면 에러가 나요. 한번 볼까요? 코딩을 한번 쳐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강의를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새로운 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만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게 나겠죠? 02, 03이네. 아니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03이야? 아직 멀었네. 죄송합니다. 분발할게요. 피니시를 누르고요. 만들어졌군. 그 다음에 소스 부분에다가 우클릭을 하고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뭘 만들어야 됩니까?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패키지 뭘로 할까요? 우리 이제 실무처럼 한번 해볼까요? com.센치라고 하시죠. 센치 그냥 센치닷컴 이렇게 하고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면 아이고 인터페이스 아니고 인터페이스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하고 클래스 그 다음에 이름은 뭘로 할까요? 캐스팅 뿐만 아니니까 프로모션 언더바 캐스팅인데 클래스명은 보통 대문자로 쓰니까 우리 데이터 컨버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메인 하나 만들어 놓고요. 피니쉬. 여기서 이제 볼게요. 우리 방금 봤던 게 자료 넣는 거였잖아요. 왜 무조건 형변화를 해야 되냐. 플롯 F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점 어쩌고 F 하나 치고요. 이거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F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죠. 왜요? 인트형 자료니까 기본적으로 리터럴은 정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이걸 이제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 I 하고 형변화를 안 하고 쳐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F형 자료를 이 변수를 iint형 자료 그러니까 이 자료형에다 넣어라 라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됩니까? 볼까요?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float to int 바꿀 수가 없어 라는 건데 자동으로 못 바꾼다는 뜻이에요. 뭐 강제로 해도 못 넣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형변화를 한다는 거는 그래 인트로 넣으라고 임마 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사라졌죠.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값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 큰 숫자예요. 근데 인트형에다 넣으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숫자가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소수점만 날아간다고 생각할 텐데 안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자료형 기본 타입 공부를 하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값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실수를 넣는 거는 의미가 없구나. 소수점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값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이 값을 한번 진짜 넣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쭉 한번 볼까요? 이걸 지우고 여기다 넣고 사실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일단 벌써 1000억이 넘어가네요. 이 상태에서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시스 아웃점 맞나요? 시스템점 아웃이죠. 아웃점 프린트 ln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에다 찍는 거죠. 콘솔창에다 값을 한번 쭉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i 됐죠? 그럼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진짜 볼게요. 빌드를 딱 저장을 빡 값이 딱 전혀 다르죠.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100으로 시작하는 걸 딱 기대하고 수점 날라갔겠지. 근데 딱 봐도 뭐야 이거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최대가까지만 들어갔다.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의 범위를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강제 형변화를 해야지, 아까처럼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강제로 하면 들어가겠지라고 하면 이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금융업에 관련되신 분들 이제 이런 거 했다가는 이제 바로 전화 오죠. 토요일 날 이제 여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장 회사로 출근하여라. 난리 났다. 이거 금융 대란이 일어났다. 너 때문에 돈이 날라갔어. 지금 막 시위하고 지금 강목 들고 있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현직에서는. 근데 물론 어,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을 저는 봤습니다. 뭐 몇 년차 개발자가 아니고요. 뭐 1년차 개발자들이 그냥 룰루랄라 그냥 코딩 즐거워 이러면서 그냥 막 집어넣고 막 바꾸고 와 에러 안 난다 빌드하고 집에 전 퇴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선배 대리나 이제 과장이 이제 바로 전화 오는 거죠. 이런 하면서 이제 욕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욕설을 한다는 둥, 뭐 성격이 뭐 슈렉이라는 둥, 막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코딩이 벌써 요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인격 파탄자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이렇게 많이 했더라도 그 사람이 일단 화 나는 거는 일단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인정하면 돼요. 남자의 장점이 뭡니까? 빠른 사과 아닙니까? 뭐 여자친구가 화를 냈어. 그러면 이제 빠르게 사과하잖아.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더라도 일단은 사과는 해야죠. 뭐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 초급 개발자가 이런 거 보면서 뭐가 문제지? 이제 걸적걸적 하면서 값이 이렇게 뭐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에러도 없는데 왜 에러 표시가 없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선배 개발자가 여자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디버깅을 한다고 여기다 틱틱틱 뭘 찍어가지고 야 잘 봐라 네 값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값이 이게 맞냐? 자 두 눈으로 똑같이 봐봐. 그러면 여기서 또 그걸 보고서 값이 달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즐겁게 코딩하다 보니까 제가 막 놓쳤던 것 같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대고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드디어 제가 알려드린 뭐 몇 번째 만에 꼼수인데 뭐 실수를 하셨을 때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여기다 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면서 막 선배 말을 못 믿겠다는 둥 이거를 막 다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친 다음에 왜 값이 이렇게 나오지? 이상하네. 이러면서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든가 그럴 리가 없다는 둥.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서 파란 화면이 떠서 보통 우리 뻗는다고 하잖아요, 컴퓨터가. 그런 것도 다 솔직하게 컴퓨터는 컴퓨터 자기 나름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컴퓨터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알파고 보셨죠? 그런 실수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실수인 건지 걔는 걔 계산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류가 나건 버그가 나건 어떠한 부분이 버그가 난다라고 해서 나는 버그를 냅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한 거지 걔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선 절대 버그가 날 수 없어라고 사람만 믿는 거지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개발자가 됩시다. 예, 뿅 끝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 이렇게 그죠? 저장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요런 현상이다. 아시겠죠? 쭉 넘어가면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형변화를 하긴 하는데 그 값의 손실이 일어나거나 완전히 달라질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우리 이제 나중에 조건문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해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민 때리고 맥스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 범위 안에 있니? 그래서 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반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 쭉 내려볼까요?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이렇게 있다는 거 쭉 보시면 플롯에 100.123이라는 값이 있는데 리터럴이 이걸 이제 인트로 바꾸고 싶어요. 사실 그럼 100이면 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되게 작은 값인데 근데 보시면 발생하지 않는군 하고선 쭉 했는데 값이 변환이 일어나죠. 그 변환이라기보다 손실이 일어나죠. 어떤 손실이 일어납니까? 이 뒤에 수치면 날라가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값의 범위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 값이 날라가는가도 포함하는 그런 문장들을 또 뭐 여기다가 코딩을 하셔서 값이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캐스팅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쭉 내려가 볼까요? 뭐 어디를 설명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소수점 플롯하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수 양수를 표시하는 부호가 있고 그 뒤에 8비트는 소수점 자릿수
몇 번째 자리에 있니? 그리고 뒤에는 소수점 아래 정말 값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죠. 11자리 11비트는 소수점 자리를 나타낼 수 있고, 11자리가 아닙니다. 소수점 자릿수하고 이 11자리는 다른 거예요. 메모리 칸이 11자리라는 거예요. 그 11자리, 그 다음에 뒷부분 52비트는 가수, 소수점 아래의 실제 값이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64비트죠. 위에 아까 플롯 같은 경우에는 1, 8, 23 더하면은 총 다 하면 32비트고요.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실제 소수점을 표현하는 그 컴퓨터의 방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1500을 실수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1.5를 일단 표시하고요. 소수점 자리가 이제 1.5가 된 이유가 보실까요? 여기서 한번 하나, 둘, 셋까지 곱하면 1.5가 되죠. 그래서 1.5를 얘기해 놓고 뒤에 세 자리를 더 이동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제가 이거 왜 시리가 켜지지? 제가 뭐 시리라고 표현한 게 있었나요? 왜 갑자기 이게 시리가 작동이 되지? 무섭네요. 혼자 강의하는데. 커피 한 잔 때려야겠어. 이 흥분이 돼서. 아, 스멜. 네. 어, 아침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이거 아침이 아니잖아, 지금. 1시 20분이네. 아침을 먹고 강의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아침 든든히 드시고, 그리고 하나 출근하시고요. 어, 잡설이 이제 각설하고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수학이며 컴퓨터적인 컴퓨터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런데 형변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다시 적어 볼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해야 하는 게 낫겠구나. 여기 좀 볼게요. 어디를 말씀드린 게 나을까? 인트형 자료를 소수점으로 바꿔야 된다. 즉, 정수를 실수형으로 바꿔야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다 볼까? 32비트고요. 하나는 64비트예요. 그런데 32비트형 정수를 한글로 쳐야겠다. 정수를 32비트형 실수로 형변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크기가 똑같으니까 값이 안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사실 23비트, 그리고 여기서는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52비트만 실제 값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23비트가 넘어가는 정수형 값을 실수로 바꾸려고 하면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64비트형이나 32비트를 64비트로 바꾸는 건 여유롭죠. 32, 52 하니까 20이 남네. 그러니까 이건 충분해요. 근데 64비트형 정수를 64비트형 실수로 바꾼다.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정수를 64비트형 실수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52비트밖에 잡을 표현을 못하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한번 뺄셈을 한번 해볼까요? 32에서 23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64에서 64를 빼는데 52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64 빼기 52. 그러면은 뺄셈이 갑자기 안 되려고 그래. 막 무서워. 12. 그리고 여기는 9인가? 여기 덧셈이 안 되니? 덧셈이라 뺄셈이. 이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또 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건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값 범위 안에 포함되는가? 그럼 형변화를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23을 넘는다, 52를 넘는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 형변환을 할 때 강제 캐스팅이요. 30에서 32로 바꾼다가 아니라 32에서 23만큼 표현할 수 있니? 64에서 52만큼 표현할 수 있니? 아니면 32에서 52만큼 표현할 수 있니?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그래서 사실 코딩을 실제로 하시면 이제 금융권에 관련된 분들은 빅 디시멀이나 빅 인티저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나중에 그걸 통해서 정확함, 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수로 바꿔놓습니다. 실수형 자료용으로요. 아시겠죠? 이건 이해만 하고 계세요. 쭉 넘어가면 드디어 끝났나? 뭐 여기서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부동소수점이라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표현하는 그 소수점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접을게요. 빠염. 음. 자, 그 다음에 캐스팅 과정은 그래서 이제 큰 변수를 작은 변수로 담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작은 자료형을 여기다가 적는다. 괄호를 해서. 그러니까 얘가 크죠? 위에도 롱이 크고요. 근데 작은 거에다 집어넣을 때는 작은 거에다 요 앞에 자료형이랑 똑같죠?
인트라고 쓰이는데 여기도 인트, 플롯이면 플롯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다시 볼까요? 이걸 밑으로 내리고요. 플롯을 한번 더블로 바꿔볼까요? 죄송합니다. 더블형을 100점 빵빵 빵 D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롯 F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F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에러를 볼게요. 아까랑 똑같죠? cannot convert from 그러니까 A에서 B로 그러니까 더블에서 플롯으로 컨버팅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가? 강제로 바꿔주고 싹 사라지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값을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형변화는 쭉 하고 우리가 찍고 싶은 거는 FF죠. 됐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아까 위에 것도 같이 나오겠네. 110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냥 한번 확인 사살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위에 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여기서 처음에 값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찍어볼게요. 빌드를 했습니다. 100.0, 100.0 동일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말했던 거 여기 밑에 지금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정수를 먼저 적어야 되니까 int ii b가 i라고 할까요? 좀 큰 놈이니까 이렇게 하고 쏴 이렇게 하고 띡 값이 넘어갈 것 같은데 왠지 이 넘어가네요. 너무 크네. 좀 더 작게 이 정도? 이것도 큰가? 이렇게? 이 정도는 되네. 그 다음에 어떤 걸로 바꿔볼까요? 플롯으로 먼저 바꿔볼게요. FL 나 이거 항상 오타나 A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지? AT come on 늘 거니까요. 이리 오라고 come on 그 다음에 big I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 형변환이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넣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 얘기했던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것도 찍으면 되겠지. 띡, 짝, 싹 하고 come on 이걸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값입니다. 빌드를 요거는 주석 처리해야겠다. 주석 처리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석 처리 됐네요.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야겠어. 체크할게요. 보시면 이거는 값이 날라갔나? 114 이상하죠? 1093855예요. 여기까지는 동일해. 근데 1하고 그 뒤에 값이 달라졌죠? 여기 날라갔잖아요. 그죠? 여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사치로 나타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값이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되나? 이 값 넘어가네? 2 이건 되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쭉 빡. 293 얘도 그냥 대 날라가네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더블로 해볼게요. 형 변화를 커먼 커먼 베이베 실제 코딩 할 때 변수 이런 걸 치면 큰일 납니다. 위에 그 대리나 그 과장분이 욕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치는 거니까. 비가이 이렇게 하고 커먼 베이비를 한번 찍어보죠. 이것도 둘 다 칠까요 그냥?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커먼 베이베 베이비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딱 쭉 볼까요? 98 동일하죠. 51098 여기 뒤에도 51098 날아가는 게 없죠. 근데 얘하고 얘를 한번 볼까요? 여기 뒷부분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숫자가 달라지죠. 요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근사치로 그냥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인트 말고 더 큰 거 롱으로 한번 해볼까? 롱으로 big I2 하고 쪼작쫙쫙 쫙 이렇게 하는데 에러가 나겠죠? 왜요? 인트형 자료형이니까 L로 바꿔주고 이걸 지울까? big I2니까 다 2, 2 사실 롱을 플롯으로 바꾼다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여기 밑에 써 있잖아요. 64비트형 정수를 32비트로 넣는다.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지금 요번 지금 몇 번째 줄이야? 20번째 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됐나? 이건 잠깐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빌드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 19038 어쩌고저쩌고 쭉 가는데 7428 74
28인데 이건 전혀 다르네. 7419였는데 처음에 값이 7481로 변해버렸고 74198 똑같다. 7423에 다 담아내네요. 되죠? 그러면 더 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4? 4도 되나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디까지 담아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쭉 보시면 1984723 얘도 담아낼 수 있네. 다행이네요. 담아낼 수 있구만. 지금 여기 보시면 왜 갑자기 점이 들어가나요?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적인 수학이며 컴퓨터적인 컴퓨터라고 했죠? 맨 앞자리는 부호, 가운데 지수, 뭐 몇 자리 숫자 몇 번째 자리에 소점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 값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법이다. 13번째 자리까지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해서 13번짜리까지 가면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무만 현상은 하지 않는다. 넘어갈게요. 강의를 좀 시간이 좀 꽤 길어졌는데 이거 역시나 이게 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맘 같아서는 한 3시간 하고 싶은데 한 이제 슬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좀 빨리 볼게요. 초급이 실현은 닫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을 남기든가 아니면 추가 강의를 나중에 또 할게요. 아시겠죠? 닫을게요. 닫는 게 아니지. 이건 여는 거네. 뭐 그냥 이건 보기만 하세요. 분리하는 형변환이 뭐 불가능합니다. 분리하는 1로 바꿔라 뭐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이 기본 타입에 대한 형변환을 잠깐 그냥 살펴봤는데 형변환 할 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블로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더블까지 막 이것저것 막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다 바꿔보고 막 이런 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의 과제로 좀 남기고요. 어, 어차피 이게 뭔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뭐 실이 오고 뭐 난리 났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잠깐. 그래서 4층 연산을 좀 할 건데요. 이제 왜냐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래밍에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할 때 실제 형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동으로 되는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도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형변환을 하면서 값이 날아갔던 현상들을 그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4층 연산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정말 아니구만. 이렇게. 왜냐면 지금 여기 코딩에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놓고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에러가 났을 경우에 디버깅을 한다고 해서 한 줄씩 이렇게 21, 22, 23 이렇게 확인해 가는 과정은 있어도 이렇게 모든 값들을 다 찍어가면서 코딩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4층 연산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걸 무조건 찍어놓고 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정말 그 값이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쭉 내려가 보면 클래스끼리의 형변화는 다음 시간에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 넘기고 아마 그 다음 시간쯤 되지 않을까. 잠깐 여기 뭐 보면 클래스 이렇게 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강의가 어떤 식이냐면 목록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쭉 제 유튜브 강의를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형변환을 하고 강의를 그 다음에 이제 연산식을 들어갈 때 기본 타입끼리 형변환해서 뭐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되는지 그때 값의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게 날아가고 어떤 게 온전하게 있는지 그때 또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를 위해서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타입을 꼭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블로그 강의를 한번 꼭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있죠? 그 자료 번호가 126번이네요.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하셨다가 강의를 다 들으시고 여유가 될 때 꼭 한번 보십시오.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또 만날게요.